네, 안녕하세요. 이제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비율 분석, 재무 비율 분석 항목이죠. 그 시장 가치 비율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시장 가치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업의 가치, 특히 주식회사들이 기업의 유형 중에 가장 많은데 그 주식회사들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뭐 그 대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투자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그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 기업들은 그 주식을 발행할 때 그러면 주주들은 주주가 될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할 사람들은 투자기관들은 도대체 기업의 어떤 재무 항목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지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저번 주 말부터 배웠던 바로 시장 가치 비율들이에요. 시장 가치 비율 재무 항목들입니다. 이 재무 항목들이 어떤 게 있냐? 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제일 먼저는 주당 순이익이 있죠. 그쵸? 주당 순이익. 예, 주당 순이익은 뭐예요? 한 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예, 영어로는 earning per share, EPS라고 표현하죠. EPS. 예, EPS라고 표현하죠. 예, 주당 순이익. 그럼 주당 순이익이 뭐예요? 결국은 한 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인데 보통 이런 순이익은 어떻게 따져보냐면요. 보통주 가지고만 따져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프라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다. 자, 보통주는 뭐라고요? 그렇죠. 보통주는 주식은 원래 그래요. 주식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원래 의결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들 수 있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 결과를 가지고 예, 수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배당의 권한이에요. 근데 보통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고 우선주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의결권은 없고 뭐만 있다? 예, 배당권만 있다. 그래서 우선주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의결권이 없으니까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 우선주는 뭐예요? 배당만 받을 수 있지만 배당액이 평균적으로 뭐예요? 배당액이 평균적으로 보통주보다는 높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무조건 높아요. 자, 이랬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자기가 의결권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한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경영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무의미하거든요. 거꾸로 돈을 많이 주는 게 낫지. 똑같은 주식이라면.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도 있다. 왜?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주당 순이익은 뭐냐? 주당 순이익은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은, 순이익에서 뭘 빼요? 그렇죠. 우선주 배당금을 빼는 거예요. 우선주는 먼저 배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빼야지 보통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배당이 되거든요. 그쵸? 여기서 순이익에서 우선주로 배당한 금액을 다 뺀 나머지 얼마가 될지 모르죠. 이건 누가 결정해요? 우선주 배당액은? 그렇죠. 이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서 이 순이익을 빼고 마이너스 나누기 뭐예요? 나누기 보통주의 수. 이게 바로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례 1 한번 해볼까요? 주당 순이익이 예를 들면 전체 당기 순이익이 1억이고 우선주로 배당을 한 금액이 2천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2천만원. 그리고 보통주의 수가 10만이다. 자,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얼마예요? 주당 순이익은 1억에서 2천을 빼니까 8천이 되고 나누기 얼마예요? 보통주가 10만 개 있으니까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800원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게 주당 순이익이다. 예. 그다음 세 번째, 두 번째. 그럼 주당 순자산은 뭐냐? 주당 순자산은 한마디로 보통주의, 이것도 보통주예요. 보통주의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주의 자산 가치. 아시겠죠? 보통주의 자산 가치. 그러면 순자산은 뭐냐? 순자산은 자기자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자본.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순자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자기자본이다. 타인자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주당 순자산은 어떻게 돼요? 원래 자기자본 나누기 보통주의 수가 되겠는데, 그냥 자기자본을 나누냐? 그게 아니라 자기자본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똑같이 우선주를 빼줘야죠. 그죠? 우선주의 수만큼의 어떤 가치, 그걸 빼주셔야죠. 그래서 요거를 빼고 그리고 보통주수로 나눈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례 2.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부채를 따자자. 부채가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라고 해요. 어렵게 내볼게요. 부채 비율이 20%고 그리고 부채가 2억이다. 예를 드는 거예요. 부채가 2억이다. 이랬을 때 보통주는 10만 개를 발행했고, 똑같이 보통주수는 10만 개를 발행했고, 그리고 우선주수는 2만 개인데 우선주 액면가는 5,000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우선주 총액은 얼마예요? 우선주 발행 총액. 그건 우선주 수 곱하기 액면가겠죠? 그러면 2만 곱하기 5천. 얼마예요? 예, 1억이네. 그러면 우선주의 그 총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되고. 그쵸? 1억이 되고, 아까 저 위에 부채 비율이 20%인데 부채가 2억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20%라는 거는 자기 자본이 얼마다? 80%라는 소리예요. 그죠? 예. 부채 비율이 20%라는 건 20%라면 자기 자본 비율은 80%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부채가 근데 얼마? 2억이라면 자기 자본은 얼마예요? 8억이란 소리죠? 그쵸?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유출하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 가지고.
요 내용 가지고 유출하는 거예요. 우선주는 그러면 1억이고 부채 비율은 20%고 자기 자본이 80%니까 그러면 부채는 2억이고 자기 자본은 8억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자, 자기 자본 8억에서 얼마? 우선주 총액 1억을 빼면 7억이고 7억 나누기 얼마가 돼야 돼요? 보통 주수 10만. 그럼 어떻게 돼? 7억 나누기 10만은 7천원이네요. 그러면 주당 순 자산은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주당 순 자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7천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7천원.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좋을 것 같은데 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당 순 자산이 뭔지 이제 이해하시죠? 자, 세 번째 주당 순 매출. 예, 뭐라고 표현해요? Sales per share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Sales per share, SPS라고 표현합니다. SPS. 예, 주당 순 매출. 이건 뭐겠어요? 그렇죠. 매출 나누기 보통주 수. 예, 이게 되겠죠. 매출 나누기 보통주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두 가지, 주당 순자산은 총 자기 자본 나누기 보통주인데 대신에 우선주의 총액만큼을 빼줘야 된다. 자기 자본에서.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뭐다? 순이익에서 보통주 수를 빼줘야 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액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주로 나눠야 된다. 두 개는 그렇고요. 나머지 주당 순 매출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러죠. 주가 수익 비율.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거 투자를 해야 되냐, 매각을 해야 되냐, 매입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실제 주가, 실제 주가에서 뭐를? 주당 순이익을 나눠 놓은 거예요. 실제 주가에서 뭘 나눠? 주당 순이익을 나눠 놓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또 볼 수 있느냐? 이거는 거꾸로 보면 시가총액에서, 시가총액은 뭐예요? 결국은 주식 곱하기 한 주당 가치를 발행주식 총수로 곱한 거가 되거든요. 그쵸? 이걸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결국은. 그럼 시가총액을 뭘로? 전체 순이익으로 나눈 거. 예. 계산해 볼게요. 한번. 예를 들면, 사례 1. 예를 들면, 실제 주가가 원래 5,000원이었는데, 원래 5,000원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예를 들면, 10,000원이 됐어. 10,000원이 됐어. 10,000원이 됐는데, 지금 이 위에처럼 주당 순이익은 800원이야. 주당 순이익은 800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실제 주가 나누기 8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800원은 예, 12.5가 나오네요. 12.5. 자,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10,000원인데 예, 10,000원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주가가 10,000원인데 그거에 대한 그 주당 순이익이 예를 들면 2,000원이다. 2,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0원 나누기 2,000원. 그럼 어떻게 돼요? 5가 되네요. 5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이익들이 많으면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높고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낮아지겠죠. 이 숫자가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이 숫자가 낮아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그 주식의 가치보다 이게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크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나쁘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주가 수익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게 10,000원을 넘어가면 이게 1이 아니라 1보다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주식을 매입할 때는 1보다 낮으면 매입이에요. 아시겠죠? 1보다 낮으면. 그리고 점점 커져가면 어떻게 돼요? 커져가면.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진짜 수익이. 그쵸? 그 회사에 진짜 수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진짜 수익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올라가면 이쪽이 높아져 버리면 주식의 가치만 자꾸 높아져 버리면 이 금액이 점점 높아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매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원래는 가치는 10,000원인데 800원밖에 수익을 안 낸 거고, 가치는 10,000원인데 2,000원밖에 수익을 안 낸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500원인데 만약에 주당 순 이익이 1,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500 나누기 이거니까 주당 수익 비율은 얼마가 돼? 0.5가 되겠죠? 이런 거는 사야 된다고, 이런 주식은. 이런 주식은 사면 오를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당 수익 비율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그 재무 비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가 수익 비율이 1보다 낮으면 주식을 매입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찬가지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은 뭐예요? 주식들의 총수의 실제 주가를 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 뭐 몇 억, 몇십억씩 오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주식이 떨어지면 뭐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다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낮은데 순이익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입해야죠. 그쵸? 예, 요거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어떨 때? 예, 주가 수익 비율 PER, 퍼가 어떨 때? 퍼가 낮을 때. 그쵸? 예, 퍼가 낮으면 주가 수익 비율이 1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PER.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 네, 순자산 비율. 이거를 PBR이라고 했어요. PBR.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산이잖아요. 아까 주당 순자산 뭐라 그랬어? BPS라 그랬죠. 이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주당 가치, 주당 자기 자본의 어떻게 보면 그 비율, 수치라고 표현할게요. 주당 자산 가치라고 표현할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거는 실제 주가에서 실제 주가에서 주당 순 자산을 나눈 게 되겠죠? 그쵸? 예, 순 자산을 나눈 게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가총액에서 자기 자본을 나눈 거랑 똑같은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실제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실제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주당 순자산은 자기 자본을 보통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우선주 총액이 빠져있는 그 값으로 보통주수를 나누는 건데, 예를 들면 주당 순자산이 예를 들면 뭐 2만원이다 예를 드는 거예요. 2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만원 나누기 2만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주당 순자산 비율이에요. 얼마가 돼? 0.5가 되겠죠. 그쵸? 이것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가치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10,000원인데 진짜 실제적으로 그 주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2만원이래. 그러면 이 주가는 올라요? 떨어져요? 당연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이에요. 뭐가 높으면? 그렇죠. 실제 주가보다 자산이 훨씬 더 순자산이 가치가 높다. 그럼 이거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보다 낮으면 주식 매입 신호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둘 다 주가 수익 비율이든지 아니면 주가 순 자산 비율이든지 둘 다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 하나는 자산 가치를 받고 하나는 수익 가치를 받잖아요. 그쵸? 주가 수익 비율은 수익 가치를 본 거고, 그리고 PBR은 주식 자산 가치를 본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현실 지금 실물 세계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분석해서 실물 시장이 훨씬 더 지금 가치가 높으면 주식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따로따로 따져봤다면 토빈의 Q는 뭐예요? 토빈의 Q는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겁니다. 토빈의 Q는 그래서 기업 또는 새로운 사업의 투자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시장 가치에서 기업의 실물 자산 대체 원가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실물 자산에 대비한 주가 비율을 검토하는 지표이고, 동 비율을 통해 기업의 확장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식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 그리고 기업의 실물 자산 대체 원가라고 표현해놨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세부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토빈의 Q.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종합적 비율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ROI. 예, ROI. 총자산 순이익률, 뭐 또 ROI의 분해, 또 이제 분해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 드린 토빈의 Q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ROI, 종합적 비율 분석이에요. ROI. 예, 이렇게 부릅니다. Return on Investment. 한마디로 투자 대비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그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자금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아웃풋이 나왔느냐. 예,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영 성과를 아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왜냐면 돈을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벌어들인 거하고 돈을 2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벌어들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경영성과는. 근데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는데 어떤 기업은 1억을 벌어들였는데 어떤 기업은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벌어들였다. 많이 벌어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투자 대비 얼마나 경영성과, 특히 순이익을 나타내느냐, 이걸 표현하는 게 이제 종합적 비율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ROI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ROI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일단
자금이 조달된 거는 어디 나와 있어요? 자금이 조달된 거. 이거는 대차대조표의 어느 쪽? 그렇죠. 자산 항목. 이게 바로 뭐예요? 총자산이 결국은 뭐예요? 투자된 금액이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재무제표는 다시 볼게요. 재무제표는 뭐뭐뭐예요. 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이잖아요. 총 자본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결국은 부채하고 자본은 뭐예요? 자금 조달 방법인데 타인 자본이냐 자기 자본이냐에 따라서 부채 자본으로 나눠지고, 그렇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산 항목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뭐야?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투입입니다. 투입이에요. 그러면 투입 대비 얼마나 벌어들였냐 이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한마디로 종합적 비율 분석은 총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라고 할까요? 단기 순이익에서 순이익을 뭘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총 자산으로 나눈 건데 이 자산은 뭐예요? 자산은 보통은 12월 31일 기준으로만 자산이 나와 있잖아. 재무제표에는. 그쵸? 근데 단기순이익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측정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자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자산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1월 1일 총자산 플러스 12월 31일 총자산, 이거 두 개를 더했다가 뭘로 나눠? 이걸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돼? 이게 평균 자산이라고요. 예, 평균 총자산, 이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붙이는 게 낫나? 붙여야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종합적 비율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ROI. 다시 말해서 ROI는 단기 순이익을 뭘로? 지금까지 투입된 모든 자산으로, 평균 자산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례. 왜 사례 1이지 또?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자, 볼게요. 일단 뭐라고 해볼까요? 기초자산은 5천 만원, 그리고 기말자산은 1억 1천 만원. 이러면 열심히 일한 거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됐으면 단기순이익이 1억. 자, 이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저기 나온 종합적 비율 분석 ROI가 얼마냐? ROI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단기순이익 1억에서 뭐를 나눠? 예. 5천에서 1억 천을 더해요. 일단은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을 더해요. 그럼 1억 6천이 되죠. 1억 6천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8천이죠. 8천으로 나눠. 그럼 얼마가 돼요? 1억에서 나누기 8천. 8천은 1.25가 나오네요. 1.25 곱하기 100을 하니까 1.25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건 얼마가 돼요? 125%가 되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율 분석 ROI예요. ROI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한마디로 100이 넘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쵸? 그쵸? ROI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ROI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거고, 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